어쨌든 지금 이제 그 비례대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요? 비례대표. 나가시려고요? 잘 모르잖아.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신청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뉴스에이 라이브에서 네. 이제 서재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네네. 같이 나오는 서재현 이분은 이 서재현 저기 그 레전드 영상이 뭐냐면 김진 앵커가 네네. 서재현을 막 야단치는 영상이에요. 야야야 그러니까 서재현 이분이 김진 앵커가 누굴 야단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라방에서 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다 증거 없다 네. 막 이렇게 했더니 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증거가 다 있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기소돼서 재판하는 거라고 막 네. 그렇게 야단치는 게 있는데 그 얘기 듣다가 이제 서지현이 이제 막 나중에 땀을 막 흘리는 그런 이제 영상이에요. 그런 네네.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쉴드 쳤는데 1월 10일 이후로는 원래 이제 저기 총선 나가는 사람은 패널 다 빠지거든. 네. 근데 여전히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속으로 이 사람은 포기했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 이런 네. 이제 네. 궁금증이 일었어요. 이 사람이 대구에서 네. 이제 대구에서 원래 출마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거 포기했나 싶었는데 네. 오늘 비밀을 알았어. 뭐야? 비례대표로 나간대. 비례로? 비례. 비례로 나간다라는 거는 아니 공관위에서 딱 비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진 않는데, 그럼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네. 제가 왜 서재현 이분이 왜 공천을 못 받지라는 게 의아했던 이유는 서재현은 진짜 영혼을 담아서 이재명을 충성했던 사람이거든. 이재명은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안전빵으로 딱 네. 준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비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사람 비례는 한 3월 정도쯤 됐을 때 비례 명단 확정되면 그때쯤 방송에 빠진대. 그래서 그렇구나. 야 서재현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 뭔지 잘 모르죠. 솔직히 말해봐. 자세히는 몰라요. 예. 자세히.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해봐. 근데 어떤 정당이 40%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60%를 의석의 60%를 먹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0%를 얻었으면 40석만 얻어야 되는데 60석을 얻은 거야. 그럼 20석만큼 남잖아. 그 20석만큼 다른 정당에 나눠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가지. 그게 그런 거야.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 나. 아 진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예, 네. 독립형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10%를 얻은 정당이 있어. 10% 정당 얻었으면 정당 득표율이 정당 투표율이 10%야. 그러니까 저기 그 지역구에서 네. 10% 얻었는데 10% 얻으면 사실은 다 지잖아. 근데 10% 얻으면 원래 10석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연동형의 시작이야. 의문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 10% 얻은 정당한테 10석을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그 선거가 준연동형이었잖아. 네네. 준연동형. 준이 왜 준일까? 준. 보기를 줄까? 그러니까 연동형이 100%는 아니고. 그렇지. 이게 좀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바뀐다. 그때는 다 연동형 하지 말고 30석만 딱 하고 연동형 하고 17석은 그냥 비례 병립형으로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경과돼서 지금은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그런 건데 이번에는 47석 모두를 연동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돼.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원래 항상 병립형이었고 지금도 병립형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네들 또 이번에 연동형 하면 우리 위성정당 만든다. 위성정당 만들면 이 당하고 이 국민의힘하고 위성정당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이 얻은 득표가 전부 다 이게 다 의석으로 치환되거든. 그래서 유리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민주당도 만들었잖아. 기억나지? 근데 민주당이 만들 때 시민사회 단체 2명을 껴놓은 거 알죠? 용해인하고 조정훈 의원을 껴놓고 나머지 그냥 다 우리끼리 했잖아. 지네끼리 쓱싹했잖아. 근데 이번에 큰일 났다. 이 얘기하니까 더 빠져나간다.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본론은 얘기하고 가셔야죠. 지금 이거 지금 빌드업이잖아. 뭐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게 하려는 얘기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는 민주당의 중심이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 때 얘네들이 이제 다 지시하고 야야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했잖아. 이번에는 이게 바뀐 거야. 용해인이라고 알아? 용해인? 네네네. 기본소득당에 기본소득당. 이상한 사람 있잖아. 예. 용해인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위성정당 할게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요. 놀랍지 정의당이랑 않습니까? 같이 합해서 그래 했는데 그 대신에 용해인이 요구한 게 뭔지 알아? 처음에 자기는 부인하는데 우리 15자리 날 줘라. 15 국회의원 15개를 날 달라고. 네. 1번부터 15번 날 달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사람은 말이죠. 용해인처럼 살아야 돼. 용해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죠.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사람 모르잖아. 이 사람이 세월호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플래카드 들고 시위한 게 이 사람의 유일한 영역이야.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 된 거야. 그 연동형 때문에. 별로 듣기 싫어? 별 재미 없어요. 이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했습니다. 그럼 용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 용인한테 분도 아니 나는, 중요한 거는 나는 인생을 아니,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이재명이 지금 선거 그 제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죠. 확실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병립형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그래야 지가 유리하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반으로 하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권역별로. 권역별로 병립형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반 하자는 말도 있는데. 뭐 치킨이야, 뭘 반반이야. 어쨌든간에 이재명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뭘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선거 2달 좀 더 남았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 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선거 한참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선거 하잖아.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준석 같은 애들, 이낙연 뭐 이렇게 금태섭 이게 신당이 막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연동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동형이 되면은 3% 얻으면 되는데 이 병립형이 되면 8% 얻어야 한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동형이 돼야지 신당이 유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 같은 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재명은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간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진짜 찐명과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여기 저의 병립형 이거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그 얘기를 잠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경 아니고 이경. 외자입니다. 이경.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경. 그러니까 저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줘야 된다. 아니 이재명이 받았어. 그러면 도덕성을 가지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천 그 룰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있어. 그 의정 활동 이런 거 있어.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정의 정체성 확실하잖아. 개딸이잖아. 이경. 더 이상 정체성이 뭐가 필요해? 도덕성은 파탄 날수록 좋은 게 민주당이잖아. 파탄 나서 도덕성. 왜냐면 보복운전 지가 하고도 안 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잖아. 그럼 그 후속 기사가 있어야 돼. 그 대리운전 기사 양심 고백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차피 그거 부적격 받은 이유가 그거 보복운전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보복운전을 한 재판을 보고하지 않았어 그런 거잖아. 그 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도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경한테 공천 안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어떤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경도 있잖아. 이경의 그 어린 마음에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당에서 모를 거라 생각했지. 재판은 은밀한 거잖아. 사실 이게 큰 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경은 그 머리에 몰랐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거니까 이거는 이해해 줘야 된다니까. 아니 민주당 지금 더 큰 일이 많은데 왜 이걸 갖고 그래?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도덕성은 파탄 났으니까 딱 맞고, 그리고 정체성 개딸이야 딱 됐고, 그리고 기여도 그동안 진짜 이경이 여러분 이재명한테 얼마나 기여한 줄 아세요? 진짜 저 이경이 제가 진짜 한 말 중에 제일 놀라운 말이 이거였다니까. 개항 시민들이 이재명을 개항하라라고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방송 나와서 이재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민주당에게 딱 맞는 인재인데 이 사람을 공천 안 주잖아. 그러면 누가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 공천을 받을 것이다. 받아야 된다. 당일을 얘기하는 거지. 뭘 받을 것이에요. 어떻게 좀 맞추는 거에는 조금 요즘 자신 별로 없어.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그 대리운전 기사.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있잖아. 대리는 벌써 나왔어야지 뭐 지금 쏙 들어갔잖아 바로. 그 대리운전 기사 찾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대리운전을 해서 보복운전 한 사람이 맞다면 저는 줘야 된다. 맞다면 그리고 대리기사 진짜 그렇게 존재했다면 자기가 목소리라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녹취록이라도 나왔겠지. 만약에 음성 변조해서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난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봐봐요. 이 유죄 판결 맞고 보좌관 하겠지 뭐 보좌관. 그 본인이 운전하겠네요. 운전 잘하니까. 공천 받으려고 9,700개 되는 대리운전 그 업체를 모두 찾아가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진짜 난 줘야 되지 않아? 아 이거 솔직히 몇 군데 찾아갔어. 안 찾아갔지. 찾아갔다는 얘기는 없어. 찾아가겠다고만 했지. 보면 9,600개를. 그것도 웃겨. 그래도 한 60개는 가지 않았을까? 에이 60개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대리업체 그리고 대리업체라는 것도 웃겨요. 그게 번호만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사무실이 다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공천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진짜. 내가 만약 이경이잖아.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공천 못 받았잖아. 난 진짜 막 양심 선언하고 막 다 때려부시고 막 진짜 뒤집어 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폭로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경 맞아.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4년이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난 문재인 5년이 제일 세상에 제일 길었지만 그래도 그 국회의원 4년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4년 더 기다리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뭐 네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특히 민주당이 정말 심한 게 아니 국민의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당 대표랑 친하냐 안 친하냐야? 당 대표랑 끈끈한 관계냐 아니냐냐고 당 대표가 좋아하느냐 아느냐 이런 기준이란 게 난 진짜 이게 국민으로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구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성적을 잘 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할 것이냐, 기대감 이런 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당 대표를 지키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제일 그러니까 이게 충성심을 개판이라는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개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치판이. 2022년 7월달에 이재명을 당 대표 선출하면서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법 리스크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뭐 민주당 당원 80조인가 그것도 다 바꿔주고 이재명을 뽑기 위한 그런 당 대표 그런 거였고 이재명이 77% 넘게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민주당이 겠다라는 이미 뭐 그래서 확정된 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이 요즘도 계속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대장동 재판에 관련해서는 대장동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유죄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대장동? 네. 왜? 특히 어쨌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거는 대장동이잖아. 대장동에 무죄가 나야 된다고? 유죄가 나야 된다. 아, 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잘못 들었네. 이거 안 들려. 아니 유죄. 유죄 무조건 유죄가 나야 근데 된다고. 대장동은 너 유죄 안 나오면 그냥 나 상상만 해도. 근데 저기 쌍방울 대북송금이 먼저 나올 것 같지 않아? 약간.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판결이 네. 아닙니다. 말해. 유죄가 나와야 된다고. 유죄가 나와야 된다. 아니 그 검찰이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나오느냐, 총선 후에 나오느냐 이런 타이밍도 중요하잖아. 근데 총선 전에는 네. 다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후에 심지어 유죄로 진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증교사 같은 거는 빨리 나올 것 같았잖아.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아까 오면서 살짝 들었는데 예. 이게 재판하는 방식이 너무 요즘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유동규를 신문하는데 피의자인 이재명이 직접 신문을 하더라고. 그게 유동규야 멘탈이 강하고 덩치도 있고 하니까 전투력이 있으니까 막 받아치고 하지만 다른 그 조명현 아저씨나 조명현 씨나 그 유증교사 특히 김진성 씨. 김진성 씨 그런 사람들은 직접 신문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지난번에 그랬잖아. 김진성 파겠냐고. 씨가 재판 받기 무섭다고 당연히. 따로 해달라고 그랬잖아. 나도 모르게 그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재판은 굳이 같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수라에서 황정민이 직접 증인한테 신문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판 방식도 판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 어느 재판에서 직접 본인이 신문을 해 피의자가. 근데 참 오늘 이재명 저기 신년 뭐 기자회견 했는데 오늘 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그렇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늘 하는 말 했고 사실 이재명은 오늘 왜 오늘 해? 구정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오늘 했어요. 애매하게. 그래갖고 갑자기 했는데 이거 볼 때마다 모르겠죠. 뭐 저기 그건 배현진 무섭고 막 이런 거? 배현진 의원 때 한 말이고 그래? 상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울 볼 그러니까, 때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이게 왜 관심이 없는 줄 알아요? 뭔가 새로운 말이 없어.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왜 모든 말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항상 새로운 말을 하잖아.